현대건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3.7%가 감소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0.2%로 나옵니다. 투하 자본에 비해서 돈이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방송을 한 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화면만 좀 소개하는 거로 하고요. 또 제가 분석 및 예측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일반화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수주산업에서 IFRS 국제회계기준 1115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 의외로 계약자산 또는 미청구공사를 과도하게 잡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분식회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43.2% 크게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미청구공사 포함입니다. 25.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 크게 안 늘었고 매출 총 이익률은 마이너스 2.3%고요. 판매관리비가 3.9% 증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금액이 이 매출 총이익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93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로봇 회계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이제 이 현대건설도 건설 자재 가격과 외주비가 들어간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8.6%가 증가했는데 5.3%더 많기 때문에 건설 자재 가격과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로분율이 2.8% 떨어졌고요. 판매관리비, 운영비용 38.6%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 이하면은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적자가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191억 원이 나왔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930억 영업이익인데 그 차이는 무려 1121억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흑자라고 결산했지만 실제 이익은 아니고 영업손실 191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완성주택 미완성공사 해가지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 늘어난 거는 61억 분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미청구공사가 6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는 이익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보면은 영업손실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계약 잔액, 이 수주 잔액이죠. 수주 잔액이 57조 원. 앞선 삼성 엔지니어링은 14조 원뿐이 안 되는데 57조 원이니까 상당히 아직 해야 될 수주권이 꽤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분기에 회사가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했기 때문에 작년에 가공 현장 운영 비율 그거에서 자재 가격이나 건설 자재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노임 단가 건설 외주비 단가가 인상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
가공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재료비 성격 이게 이제 여기는 외주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합리적 가정을 했다고 생각해서 모두 역산으로 풀어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분기에 그 매입 실적을 얘기를 했는데 주요 매입처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는데 현대건설은 좀 해주고 있거든요. 1조 3천억 1분기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분류를 참 잘해줘 가지고 배우는 게 좀 많이 있겠습니다. 저도 뭐 조직에 있을 때 건설공사 뭐 이런 거에 감사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그 분류하면은 참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토목자재, 그 다음에 건축자재,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그 다음에 전기계장, 배관, 여기 배관까지 여기 들어가네요. 배관은 기계장치 쪽으로, 아니, 글쎄요. 뭐, 이것이 뭐 이런 분류가 좀 바람직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제 건설 장비 임대 뭐 이런 건데 어떤 경우 토목공사에 이런 이 건설 장비 등은 토목 및 뭐 여기에 좀 집어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협력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건설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 건설 비용의 차이. 여기 뭐 그 제조업체 용어입니다만 총 건설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그 6,537억 원이나 나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 재료비지만 이제 건설 투입 자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금액은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미천구공사 증가액을 이 증가액을 감하면은 더해져 버리면은 2021년도 1분기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2분기에 502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요만큼 불투명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미천구공사 빼고 또 그 11억 원과 작년에 54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회사가 투명하기를 기대하는 게 제가 좀 너무 기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게 워낙이나 뭔가 야로가 많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 업종이었다들 상식적으로 소문으로 그렇게들 느끼고 있는데 그 옛날 보다는 많이 이 건전해졌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미천구공사까지 포함해서 1.1 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르픈율은 근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하면은 건설 자재 매입 가격 하락과 또 외주비까지 포함해서죠. 과연 이게 하락을 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반증 추론은 그렇다 이게요.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증 추론을 세울 수 있는데 요거를 논리 도구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서는 반증할 수 있는 것은 건설자재 가격 하락과 외주비 포함 수주 판매 가격 하락 가격을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일단 가격이 인하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설업에서는 미천구공사 잔액 평가가 적합하냐, 제대로 한 거냐, 이거를 뭔가 전문 감리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률, 공사 진행률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나 감리 회사가 붙지 잔잔한 무슨 광급공사 뭐 이런 거에
서류상 형식적으로 뭐 하지, 그냥 그 회계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어바웃으로 그냥 딱딱 잡아버리는 그런 게도 부지기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의 증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표준화해서 비성분에 제대로 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 추이로서는 그 단순 평균으로 가중 평균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5.6% 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원재료 가격 및 외주비가 하야만이 그 투명 입증이 되는데 투명 입증이 안 되죠. 건설 수주 산업에서 미천고 공사 평가의 적합성 여부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도 못한 공사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회계 기준이 그 분식 회계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미천공사 때문에 생긴 갭을 그 차이는 있죠. 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 재고자산 증감액을 반영을 했을 경우에 13조 7천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조 1천억 정도 가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가 25% 증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더 낮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그 영업이익이 좀 주는 거로 되어 있죠. 조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예 재고를 그 매출액이 그 확정된 상태에서 재고가 그냥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20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미천고공사나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하는 모순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그 적체가 되면은 분명히 영업도 잘 안 되니까 아마 뭐 그것도 영향을 받겠죠. 패러다임 이 스르프 패러다임으로는 한 14조 1천억 원대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거 적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을 입력해 가지고 191억 원 거꾸로 역이익이 나게 하려면은 나머지 9개월 동안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14조 한 1천억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인상이나 그 증가율로만 기준했을 때 보면은 13조 한 7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뭐 참고적인 거로 좀 봐주시고 그래서 그 스르프 관점으로는 14조 한 7천억 정도 해가지고 13조 7천억으로 하면은 남는 게 얼마가 남겠냐? 그러면은 밑에다가 그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 표현했는데 지금 그 이 적자를 흑자로 돌린다고 한 게 한 14조 얼마인데 현실적으로 이 적자였으니까 이렇게 한 달 한들 그 적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회전율을 올려야 되는데 5회전 1년에 5회전 못하겠냐 이 포괄 이 미천국 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5회전 한다고 보면은 한 16조 1,700억을 해가지고 4,600억 정도 수익을 내는 거로 요 정도뿐이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5% 이상 주주 외에 그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39,050원으로서 4,150원 증가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67% 6% 증가를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67%고요. 그 시가가 여기 한 100% 돼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주주명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핵심 3개 회사가 이 그루비스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좀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얘기겠죠. 그 현대 건설로 치면 말이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JP 모건이 눈에 띄는데 이 한 군데만은 아닐 거예요. 눈에 띄는 데가 JP 모건인데 이 외국인들이 25.4%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건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